네, 이번 순서는 다양한 인생 선후배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경남, 여러분 경남에서 살고 계시죠? 경남에서 잘 살아보세 공감 토크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그 공통점들을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경남에 산다는 건 우리 경남에서 살면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김용만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대한중학교입니다. 파워블로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의 YMCA, YWCA 뭐 이런 사회 시민사회 단체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브런치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옆에 계신 우리 오지아 대표님, 네, 경남에서 산다는 건 경남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온라인 광고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제 스스로 어떻게 찾아내게 되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종희님께서는 경남에서 나고 자랐죠? 태어나니까 경남이었고 또 살다 보니까 경남입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나서부터는 이 경남이 조금 저에게 있어서 또 경남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기회의 땅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 소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경남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거기가 제가 나온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를 나오게 돼서 경남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네. 그렇죠.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생은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후배로서 또 우리 선배님들에게 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좀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저는 김용만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사회초년생한테 힘이 되는 덕담이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필터 없이 얘기해도 됩니까? 네,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꿈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요. 꿈은 삶의 방향이라고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에게 대들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잘못됐다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용돈, 월급, 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너무 뜬금없는 말이긴 하지만 하기 싫은 걸 하면서도 저는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킬링타임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저는 킬링타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든 그 모든 게 사람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어떻든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워낙 기하고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거지, 저는 그게 나이와 세대의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교사라는 게 보람은 느끼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즐기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즐기면 다른 일을 하지 않겠죠. 깝깝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견뎌라. 견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려면 살아남아야 된다고 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면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견디면 결국에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의미로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 네, 부드럽게.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인생 후배, 우리 경남에 살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선배님께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듣고 싶어요. 청년으로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암울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게 원망스러운지, 뭐를 바라시는지 저는 이게 진짜 좀 궁금합니다.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관련 일 하시니까. 예. 네. 실제로 청년을 지원하기 이전에 저 또한 또 청년으로서 좀 청년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당사자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이 청년의 삶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 관련한 정책들이라든지 어떤 인구 정책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특히 이 경남에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조금 더 경남 청년들에게 좀 문제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경남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요즘 청년들, 이 90년대생 이후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 딱히 없거든요. 보통 조선업이라든지 기계업들에 정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청년 중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는 좀 더더욱 없다라는 말로 좀 대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련된 안정적인 부분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거라든지 어떤 생활 안정 이런 문제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삶 전반이 다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박정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또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들으면서 또 고개를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희망찬 내일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원하는 어떤 뭐 행정뿐만 아니라 뭐 인구보건복지협회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청년센터에서도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생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원소장님께서는 더 궁금한 게 없으실까 되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또 기회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지아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 같은 예비 엄마를 위해서라면 사회가 바뀌어야 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거고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인식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환경이 될 것이며 또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좀 따끔하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맘카페인데요. 언론에서 이제 맘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부 개인이 하고 있는 잘못 무례한 행동을 단체 이제 집단 비난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맘카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 아이를 돌보거나 맡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친정엄마 찬스를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 뭐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하면 그 엄마가 경우에는 자기가 버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점이 있는데 이제 엄마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아이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요즘 엄마들이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거의 필수로 따고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뭐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청을 했죠. 그럼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엄마들한테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린이집 갈 비용을 엄마한테 월급으로 주면 자존감도 올리고 엄마도 아이를 행복하게 돌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요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원 소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산다는 거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다채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지 사람으로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뭐 외국인, 장애인,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외국인이나 장애인 그 분들도 한 분씩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뭔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다채로운 곳이고 그만큼 돌아봐야 할 계층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타지 출신인 제가 봐도 눈에 보이고, 또 무엇보다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지금 확연히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정말 희망차고, 제가 앞으로도 경남에서 쭉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 변화 얘기를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저출산 또 고령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출생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여러분 어떤 문제이신가요? 바로 육아, 양육의 문제일 텐데요. 누구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박 육아라는 단어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육아만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전 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21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행사로 공감 토크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함께 육아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저희 오늘 모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 여러분 감사합니다.